주시겠습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생각이 낳은 예측은 거짓 임신의 사생아처럼 움켜질 수 없다.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다. 짜면 젖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젖만은 진짜이다. 참전을 기다리던 용사는 잔뜩 젖을 문 채 유류의 몸을 맡긴다. 그리하여 표상은 만들어진다. 그는 기실 수십 년 전에 식어버린 그 유골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아무리 보아도 생각은 유용하지 않다. 비린 자궁에 들어앉은 가짜 아이가 무겁다. 이런 식입니다. 저는 천년에서 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 상상을 말하는 그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 낳은 게 그러니까 나타나는 표현 때문에 여기 임신을 쓴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상상은 그러니까 상상병 하는 거기에서 이 상상은 사실 허상인데 그런 상상에 빠져들면 그게 진짜처럼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걱정하는 일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엄청 낮은데 걱정하고 있는 나는 막 엄청나게 긴장도 하고 몸에서 이렇게 막 하듯이 그런 허상일 뿐인 상상이 손에 잡을 수 없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참전을 기다리는 용사. 그러니까 참전을 기다리는 용사도 전쟁을 앞둔 용사면은 사실 뭐 죽을지 살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거기에서 그 상상에서 나오는 이 젖이라는 게 제가 말한 뭐 쉽게 말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그게 내 몸에는 진짜로 나오니까는 유류의 몸을 맡긴다. 이거는 사실 모르겠어. 그리고 상상은 허상일 뿐이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아닌가? 그 뒤는 좀 허상인데 진짜다. 근데 진짜인데 허상이다. 약간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유용하지 않은데 그냥 허상일 뿐이다. 허상일 뿐이다. 요 시는 두 가지의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반은 맞았어요. 뭔데요? 뭐가 맞았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이 상상을 낳았고 그 상상이 비록 거짓 임신이지만 실제로 상상 임신을 하더라도 애가 없는데도 젖이 나오거든요.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근데 그게 생각과 상상으로 시작된 어떤 그런 허상들이 어떤 물리적 실체를 실제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 그 증거로 수십 년 전에 식어버린 유골과 다르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곧 죽을 사람이라는 말이죠. 수십 년 전에 참전했던 그 누군가의 유골처럼 곧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고, 그는 요 참전 기다리는 참전 명사. 그렇죠. 1차적으로는 그런 뜻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 뭔가 확 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 시에 대한 맥락을. 혹시 상상의 어원을 아십니까? 상상의 어원이요? 예. 생각상 두 글자 상상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구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코끼리 상자입니다. 코끼리 상이라고? 예. 상하할 때 상? 네. 그래? 이거는 이제 수많은 설 중에 하나긴 한데
저는 이게 맞다고 믿고 싶은. 앞에 글자 코끼리상이에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 오케이. 왜냐면 중국어 어순을 모르기 때문에. 자막으로 나갑니다. 네. 네. 자, 상상이라는 게 이 유래가 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거짓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어요. 유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지구도 빙하기가 있었잖아요. 예. 인간이 그 빙하기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막 그러면 지금과 기후가 확연하게 달랐을 거예요. 맞아. 그럼 코끼리라는 동물이 지금은 뭐 아시아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 이래가지고 사는 지역이 정해져 있지만 과거에는 그 코끼리 그리고 거슬러 올라갈 그의 조상격 혹은 친척격인 매머드 이런 생물들이 지금 코끼리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맞죠. 빙하기 때라든가 그 전에 맞죠. 기후가 다를 때는. 맞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코끼리라는 생물이 중국 대륙에도 살았다고 합니다. 악어 또한 마찬가지고. 지금은 안 살아요? 지금은 이제 악어 같은 경우에는 특별 종들이 살긴 하는데 되게 지배적인 종은 아니죠, 그 지역에서. 그래서 옛날부터 코끼리에 대한 모습에 대한 생김새에 대한 그런 말들이 구전으로 계속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중국 지역, 대륙 지역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처럼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지식은 반드시 구전 혹은 이 글을 통해서 그치. 다음 세대로 함께 넘어가잖아요. 맞아. 근데 옛날엔 종이가 비싸고 잉크가 없었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구전으로 이렇게 구비구비 시간을 지나서 전설, 신화 이런 것들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기후가 변하기 전에 옛날 중국의 대륙에 살던 사람이 자신의 아이, 그 사람은 또 자신의 아이, 또 자신의 아이에게 말을 해줬던 거죠. 코가 이렇게 길고 귀가 이렇게 펄럭거리고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사람을 일격에 죽여버릴 수 있는 발을 가지고 있고 이런 동물이 산단다. 같이 보러 갈래? 이랬던 적도 있었겠죠. 그런데 기후가 변하면서 그 코끼리가 중국 대륙 지역에서 멸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코끼리가 지금 사는 지역으로 그 종이 이동을 하게 되죠.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 어느 순간, 어느 세대부터 코끼리가 사라진 겁니다. 중국 대륙에서. 네. 그럴 때 사라졌음에도 그 구전된 코끼리의 모양새가 사람들 입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거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진짜 실제로 존재했지만 어느 순간 이후부터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구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야, 지금은 없겠지만 예전에는 코가 이렇게 길고 귀가 이렇게 있고 발이 큰 동물이 살았단다. 그 모습은 소문처럼 사람마다 각각 다 달랐겠죠. 뭐 누구는 코를 돼지코랑 비슷하다고 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코가 팔처럼 생겼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나 과거에 존재했던 그 코끼리라는 동물을 생각한다 라는 의미에서 상상하다라는 의미로 파생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상상이라는 어원의 수많은 설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인가 뭐 인류의 역사를 사랑한다 이런 말. 맞아. 저는 이 구전의 역사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 있었다라고 내려오는 구전된 거를 듣고 자기 머릿속에서 나름대로의 코끼리 거기에 10억 명이 있으면 10억 마리의 코끼리의 모양새가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거를 두고 우리가 상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상상은 이 어원의 해석을 따라서 볼 때 존재했으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 떠올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존재했으나 존재하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코끼리가 옛날에 존재했었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해낸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상상이라는 뜻이. 우리가 그 상상의 어원을 알고 요 시를 보면 조금 편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해석은 아까 우리 홍석 친구한테 말한 그대로예요. 홍석 친구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생각이라는 게 허상이 되고
그리고 요 허상은 상상은 허상이고 동시에 진짜이기도 하다. 오. 뭐 이런 뜻도 되죠. 오. 아 근데 내가 좀 이래서 뭔가 빨리 확 와닿은 것 같아. 워낙 생각이 많아가지고 제가. 근데 이제 뭐 상상병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일단 천년에 저렇게 딱 저거 박아놓고. 하니까 그 뒤에가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 것 같아. 그쵸. 그냥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 그거 위험해. 생각은 유용하지 않아. 라는 게 첫 번째 요 시가 표상적으로 건네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싶어서 요 영상을 보는 게 아니겠죠. 오, 그렇죠. 그렇죠. 역시 여기 윤이라면 뭔가 또 다른 게 다른 의미가 어,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요 시는 인류의 역사에 관한 시입니다. 오 이게? 예. 오케이. 인류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서 네. 이념과 종교가 어떤 식으로 인간의 사유와 행동과 사회 문화 양식을 변화시켜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와 이념과 종교?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념과 종교. 다른 다른 것도 될 수 있죠, 물론. 대표적으로 이념과 종교라는 게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켜 왔는지에 대해 다룬 시이기도 합니다. 1년을 보시면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죠. 생각한 대로 세상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이미 뭐 다 살아본 것처럼 얘기하네. 그건 뭐 이것도 구전되잖아요. 어른들이 네 생각한 대로 되는 세상이 되더냐. 아 저는 살아봐야 직접 느끼봐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 저는 그 생각.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는 또 이 구전되어 오케이. 어른들의 말. 네 생각대로 세상이 될 것 같아? 안 돼. 이런 말들을 또 수많은 구전되는 그런 말들을 들어봤죠.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그만둘 때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하고 이거 저렇게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지. 그럼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잘 안 이루어지지. 이루어질 때도 있죠, 물론. 네. 하지만 빈도수로 봤을 때는 생각대로 잘 되지는 않죠. 그렇지. 뭐 어디서 뭔가 어긋나거나 변수가 생기거나 그러죠. 그거를 잘 알고 있다. 결국 이 생각이란 건 아까 말한 상상 같은 거죠. 코끼리상의 생각상 뭐 순서는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존재했으나 존재하지 않는 걸 생각하거나 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환상이라는 맞아. 것은.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그 상상에 가깝습니다. think보다는 imagine에 가까워요. 호호호호호호. 그러면서 내가 상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나의 경험적 통계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아까 말한 선조들의 구전을 통해서든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생각이 낳은 예측은 그러니까 상상이 낳은 예측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깊게 상상해 보시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뭐 내가 이 일을 그만둔다면 이 프로젝트를 잘 끝낸다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또 뭐 연애를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할 거야.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친구 관계에서도 똑같죠.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도를 넘어가면 어떤 정도를 넘어가면은 마치 현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처럼. 그쵸.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이 되게 자존감이 낮은 사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평소에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그래서 타인들이 항상 나를 욕하고 있다는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말 그대로 망상이죠. 네. 내가 직접 그 광경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화장실에 갈 때마다 저 사람들이 내가 나의 욕을 하겠다라는 거를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요. 생각이 나은 예측이라는 게 거의 현실에서 일어난 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히 연애할 때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카톡이나 문자 답장을 갑자기 뭐 투명스럽게 해, 예를 들어서 오만 상상이 다 들죠. 그치. 갑자기 나도 안 같이 읽거나 그치.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오만 상상이 다 들죠. 맞아. 근데 그러고 나서 막 오만 생각이 다 들고 막 속에서 그래도 연락해볼까 전화해볼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런 거 생각해보면 갑자기 좀 있다가 미안 잤어 이렇게 와버리더라고. 허탈.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했었지 다 허상이 되어. 그렇죠. 근데 나 미안 잤어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뭐였어요? 현실이었죠. 그치. 걱정이 돼. 그렇죠. 이처럼 생각이 나은 예측은 거짓 임신의 사생아처럼 움켜질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허탈해지잖아. 결국엔 미안 잤어라는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 상상 임신을 한 어떤 어미 동물처럼 결국 그 자식을 낳지는 못하는데 젖이 나오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년과 3년을 같이 합쳐서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 거짓이 생각이 나은 예측은 상상 임신을 한 것처럼 직접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허상이지만 젖이라는 실체는 또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젖이 가짜일까요? 상상 임신을 한 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 젖을 다른 새끼 개한테 물리면 그 새끼 개가 죽을까요? 아니에요. 그 젖에도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 젖은 진짜거든요. 생각이 나은 임신이지만 거짓 임신이지만. 그러니까 이 상상이라는 것이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하나 실제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듯하나 실체가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참전을 기다리는 용사 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전쟁에서 참전을 앞둔 용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걱정돼 죽지 않나? 목숨을 난 잃을까봐 살까? 그러면은 어떤 게 정상적인 행위일까요? 최대한 조국을 위해서 이 한 번 바칠 거면은 목 하나라도 더 한 사람이 더 죽이고 가야지 이런 생각할 거고, 아니면 나의 목숨을 우선시 여긴다면은 안정성을 좀 확보한 그런 행위를 하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은 도망가는 겁니다. 참전을 응하지 않고. 그렇지. 맞잖아요. 근데 자기의 생각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 나한테 여기서는 그렇죠. 저는 여기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하면서 요걸 썼습니다. 유몽계 일사,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들이 안 두려웠을까요? 그 사람들은 안 두려웠을 수도 그럴 있지 수도 않을까? 하지만 인간인 이상 맞아. 어느 정도의 두려움도, 그러니까 그래. 0.0001%라도 두려움은 존재했겠죠. 맞아. 아예 100% 없었다고 할 수 없겠죠. 두렵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의거를 행하죠. 그리고 나서 총살형을 당하죠. 참전을 기다리던 용사는 잔뜩 젖을 문 채 유류에 몸을 맡긴다. 그러니까 제가 독립운동가를 생각하면서 썼다 했잖아요. 이 독립운동가들이 그러면은 왜 그런 의거를 행했을까요? 뭘 위해서? 나는 아니지. 조국을 그렇죠. 위해서지. 조국을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죠. 맞아. 근데 조국과 민족이라는 게 실체일까요? 이것도 약간 실체인데 실체가 아니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조국과 민족은 약간 인권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 발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발명한 이념에 불과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한 독립 만세라고 외칠 때 그 대한은 존재하나요? 없죠. 일본에 합병당했죠. 그 당시에. 네. 네. 그런데 맞아. 우리는 그 정신을이라도 가져와가지고 임시정부를 만들었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임시정부의 존재를 실체라고 인정을 하죠. 동시에 대한제국은 멸망을 했죠. 합병이 맞아. 됐으니까. 맞아. 그러면 이 실체가 없지만 실체가 있죠. 그렇지. 이건 뭐예요? 상상의 특성과 정확하게 맞지. 일치하죠. 자, 그리고 나서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이건 좀 위험하려나? 사회주의 혁명. 네. 위험한 얘기는 아니에요.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도 요 사연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게 지금 사회주의가 자본주의한테 완전히 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뭔 그런 이상세계, 꼬민이라고 불리는 이상세계가 있다라고 믿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꼬민이라고 불리는 이 공산주의의 이상세계. 모두가 평등하고 권위가 없고 모두가 자족하고 배부르며 그런 세상. 이건 뭐예요? 이념이죠. 네. 사회주의라는 이념. 그렇죠. 그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뭐 러시아의 붉은 하루라든가 뭐 볼셰비키 혁명, 뭐 중국의 무슨 혁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미친 이상자들의 이론에 따라서 이상한 구조의 그 나라를 만들어냈잖아요. 결국은 실패를 했지만. 그러면 이 이념, 사회주의 꼬민의 그 꿈, 그 이념은 실존합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실존하지만 실존하지 않죠. 그렇죠. 그 이상세계가 존재할 거라는 거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를 믿는 것과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론자들의 그 사람들한테 그쵸.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표상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실체가 없으면서 있는 것에 사람들은 몰입을 하여서 독립운동을 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그러면서 표상이란 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표상은 뭐 지금 우리나라의 건국훈장이 될 수도 있고 뭐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 또 뭐 사회주의 혁명 성공에 대한 뭐 누구의 동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민주화 운동, 동학혁명 이런 것들을 기리는 어떤 문화재라든가 뭐 박물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표상은 참전을 기다리던 용사의 실제하나 실제하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도망가지 않고 그 거짓 그 임신한 실제에서 나오는 진짜 젖을 먹은 채 그 유류, 그 젖이 주는 흐름에 몸을 맡긴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막말로 야 너 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고 그래? 걔 죽여봤자 독립 안 돼. 대한민국은 망했어. 대한제국은 망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지금 저기 있고 우리의 얼과 정신이 살아있는데 맞지. 그러면 이 윤몽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도망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쟁을 기다리는 용사에게는 도망가면서 자신의 목숨을 일단은 보존하는 게 생명체로서의 가장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 젖을 물고 그 유류의 몸을 맡겨가지고 그 하얼빈역에서 총구를 들이밀고 폭탄을 던지고 맞아.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하여 표상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이념과 민족, 종교, 뭐 조국 이런 추상적 개념들이 인간을 어떤 식으로 꼬아내어서 혹은 인간이 어떤 식으로 그것들을 활용해서 실체와 실체가 있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한 것들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애매모호한 것들에 몸을 던지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표상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지금의 뭐 구소련일 수도 있고 네. 지금의 중국일 수도 있고 네. 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죠. 그 용사는 결국 어떻게 돼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죄로 죽게 되거든요. 생명체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도망간 게 맞거든. 그런데 실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불분명한 그 젖을 입에 물고서 유리의 목을 맡긴 결과 죽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고 썩었을 때 유골의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나요? 유골들의 모양을 보고? 없죠. 없지. 그냥 뼈는 뼈예요. 그렇지. 그 위에 붙은 살, 털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구분하는 힌트를 줄 뿐이죠. 근데 그 살과 털 이런 것들은 금방 썩잖아요. 맞아. 그 유골과 다르지 않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결국 그 거짓된, 물론 진짜 거짓은 아니지만 그 거짓된 젖을 먹고 도망치지 않고 몸을 던진 결과는 그토록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보아도 생각은 유용하지 않다. 왜 유용하지 않을까요? 이 참전을 기다리던 용사가 도망가는 게 유용한 거잖아요. 그치. 근데 생각을 한 거야, 이 사람은. 상상을 한 거죠. 아니야,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지금 상해에 있어. 그건 우리나라야. 그리고 우리 민족과 어길 존재해. 라고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총살을 당해버린 거죠. 생명체 입장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건 뭐예요? 유용하지 않은 행위죠. 그게 이처럼 아무리 보아도 생각은 유용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이 시의 화자가 한마디를 보태는 거예요. 나 또한 그러한 사람이다. 마지막에서. 나 또한 그런 사람이라고? 비리 자국에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이처럼 아무리 봐도 생각은 유용하지 않다 라고 끝나면 관찰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소술하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붙이죠. 비일사공에 들어앉은 가짜 아이가 무겁다. 그러니까 안 무거워야 되는데 무겁다. 그렇죠. 생각이 유용하지 않다는 걸 알면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마디를 붙이죠. 비일사공에 들어앉은 가짜 아이가 무겁다. 나에게도 가짜 아이가 있고 젖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6, 0까지만 보면은 어떤 역사학자가 팔짱을 딱 끼고서 이건 이렇게 됐고 민족과 이념은 실체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토록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세계를 만들어냈고 그것들은 실패했고 그들은 죽었고 그렇군. 생각은 유용하지 않고 상상은 실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실체가 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존재이군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마지막에 한마디로 보태면서 내가 그걸 다 아는데 나 역시 그걸 아는데 나 역시 생각이 유용하지 않다는 걸 알고 전쟁이 나면 도망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내게도 가짜 아이가 자라나고 있고 그 가짜 아이가 굉장히 무겁다. 그리고 나에게는 젖이 나오고 있다. 나 역시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그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모순됨을 알지만 나 역시 이념, 조국, 민족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실체에 대한 인정과 존중과 사랑 같은 걸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렸을 때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뭐 어떤 삼국시대 전성기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온 게 율령반포 그리고 불교를 받아들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왜 필요할까요? 지금처럼 유튜브로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수천 명, 수십만 명을 모아서 교육을 하면서 너희는 한국 사람이야라고 가르쳐 주던가요 옛날에? 아니죠. 영토라는 개념도 희박했죠. 지금과 다르게.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신라 사람이다, 고구려 사람이다, 백제 사람이다, 고구려 사람이다, 조선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수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념과 종교 같은 것들이 필요가 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율령. 우리가 모두 같은 규칙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속감을 주기 위해 율령을 검토를 하는 거고 불교라는 거는
내가 부처를 믿는데 옆집 사람도 부처를 믿네. 그럼 부처를 믿는 사람은 내 옆집 사람이네. 이렇게 되면서 저기 이역만리 떨어진 저쪽에서도 부처를 믿네. We are the one.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맞아. 이 종교와 율령 이게 항상 어떤 나라의 전성기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이기에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면서 미디어가 발달한 뒤에는 요즘에는 축구가 그 역할을 해주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언제 알려줘? 축구할 때 알려주죠. 그렇지. 축구도 일종의 전쟁 같은 거거든요. 그 스포츠가 현대적인 전쟁이거든요. 정해진 룰 안에서 전사들끼리 싸우는. 인류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라는 신 요시. 오, 그까지 이해하기가 너무 그런 것 같아. 이 시는 차라리 우리나라의 독립전사들이 이 마지막 말을 함으로써 나는 그래도 독립운동을 해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그 독립운동가의 독백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식으로 해석되면은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처음 들은 해석인데 그게 더 좋네요. 더 좋다고? 아니 뭐 더 좋은 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래 해도 나는 결국 내가 어떻게 보면 참전, 독립운동도 참전이잖아. 그렇죠. 참전이라고 왜냐면 생각하면 국가가 존재한다고 믿는 거니까. 내가 뭐 윤봉길 의사라고 하면은 내가 진짜 나를 위한 거는 지금 여기서 도망치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근데 나는 그 가짜이가 무겁다. 나는 그게 허상이 아니라고 생각함으로써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내 혼은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직 이어져 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네. 근데 결국 그런 게 또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그렇죠. 거에 맞는 것 같아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도 그 사람들이죠. 결국.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코끼리상. 맞아. 그것들을 전해들은 부전. 그러니까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모르는 그 가치들을 위해서 제 몸을 불살라 투신한 맞아. 자들의 독백으로 봐주셔도 맞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는 너무 빠져들어가. 유류가 그 기름을 뜻하는 것도 아니야? 아닌가? 기름을 뜻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진짜 그 몸에 불을 지피고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거기에 맞죠. 막 그거 하러 가는 그런 그림을 요게 또 생각 중이염이다. 유류가 기름, 흔하게 말하는 게 기름이잖아요. 그렇지. 기름을 뜻하기도 하고 요 유자에 젖 유자를 써가지고 젖의 흐름. 그러니까 그 거짓 임신이지만 그 젖은 진짜라고 했잖아요. 맞아. 그 젖을 먹으면서 그 거짓을 실제로 만드는 어떤 그 흐름? 그러니까 젖의 흐름이란 뜻도 되고 기름이란 뜻도 됩니다. 중이어야 이거는. 그냥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쵸. 자폭하는 걸 쉽게 해서 그렇죠. 자폭하는 거지. 불을 지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인류를 사랑하진 않지만 인류의 역사를 사랑하는 호모 사피엔스로서 참 그들이 어느 날 문득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솔직히 눈앞에 있는 것만 좇으면서 살기도 힘들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간에 잠을 더 자고 먹을 걸 더 먹는 게 이득이에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굳이 시라는 걸 찾아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서 자신의 지적 수준을 어느 정도 높이고 생각하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난 게 그러니까 이 시도 그냥 풍자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지금 현 시대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저는 젠더 이슈 같은 거 남녀 갈등. 근데 저는 그게 사실 그것도 그래. 내가 모르는 여성과의 갈등은 지금 사실 없는데. 맞아. 없어. 그거 없는데 이 갈등이 뭔가 뭐 저는 올해 들어서 그게 제일 심한 것 같고 제일
또 그런 소식들이 많이 접해지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에 엄청나게 상징적인 대기업의 공식 영상에 뭐 특정 이게 손가락 모양을 집어넣고 하는 그런 행위들. 근데 그건 뭐 약속된 것도 사실 없어. 그게 뭐 특정한 무엇을 비하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지도 없는 건지도 사실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거에 다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도 없는 그 갈등을 조장하고 뭐 쉽게 말해서 편가르기도 하고 뭐 젠더 이슈 말고도 그런 많죠. 사회적 이슈가 엄청 많은데 뭐 그런 세대 간 것들이 다- 갈등, 뭐 맞아, 남녀 간 맞아. 갈등. 맞아. 계속 새로운 게 생겨나고 그 파장력과 파급력이 커지고 하는 그런 것. 그것들이 심해지면 이제 내전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전쟁이라는 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게 그럼 진짜가 되는 거고 결국. 그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맞아. 중동 전쟁에서 어. 또 드러나고 있죠. 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분명한 명분을 쌓아놓고 러시아가 쳐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지. 그 명분은 그러면 실제냐 그거죠. 그 혁명의 나라 러시아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맞아. 그들은 이미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는지도 하지 않는지도 모르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혁명스러운 나라를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런 가치를 믿고서 명분을 만들어내고 쳐들어간 그 행위가 옳은 걸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대상에게는 자기들한테는 진짜 그게 명분이 진짜인 거야. 그러니까 이 윤봉길 의사도 내가 죽어도 내가 죽지 않는 그게 진짜인 거고 그들에게도 진짜인 거고 이게 그래서 허상인데 그런데 네. 허상이죠. 맞아, 진짜인데 맞아. 허상이고 허상인 거지. 허상인데 진짜이죠. 맞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류의 역사를 슬프게도 이끌어왔다라는 거고. 근데 발전도 그렇죠. 시키고 진화해오고 이 시의 화자가 나 역시 그렇다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아까 홍석 친구의 해석처럼 어떤 그런 참전을 앞둔 용사의 결사시라고 해석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연 때문에 이 마지막 연이 없으면 사실 그 결사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냥 반말한 너무 네. 학자의 시선이겠죠. 맞아. 마지막 연이 없으면. 맞아. 저는 이 시는 마지막 연이 킥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니까요. 나한테는 가짜이가 무겁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전을 기다리던 용사로서 해야 할 도망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고 유류의 목을 맡긴다라는 거죠. 이 시... 맨날 하는 소리인데 이 시도 대박인데요. 이 시는 근데 제목 이 시를 제목으로 쓰면은 제목 근데 왜 제목이 없는지 알 것 같다. 알겠죠. 오히려 제목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제목이 이 시의 내용을 오롯이 요약하거나 반영하지 못하는 시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메시지 자체가 좀 복합적이고. 혹시 언제 쓰게 됐을까요? 이거 원래 처음 물어보는데. 뭐 영감이라든지 어떤 2019년 그쯤에 2020년인가 2019년인가 홍범도 장군 유해 돌아오실 때. 최근인가 21년인가? 정확히 연도 모르겠네. 그쯤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텐데 홍범도 장군 유해가 돌아오실 때 그 영상이 있어요. 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의 기원을 합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보호하겠습니다. 맞아. 이거 본 것 같은데? 그 영상을 보면서 이 홍범도라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은 조국의 독립을 못 보고 돌아가셨을걸요 아마. 맞아. 카자흐스탄에서.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무엇이지? 이 참전을 앞둔 용사로서 왜 도망가지 않고 이 사람은 청산리 공동 전투를 치렀던 걸까? 그런 영감에서 인류의 역사를 사랑하던 저로서 그 종교와 이념 그리고 조국과 민족이라는 실제 한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실제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이 개념들을 있다고 믿고서 그 전쟁에 참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참 경이로우면서도 참 헛되면서도 맞아. 참 뭔가 그 알 수 두 없는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그 감정들이 막 진짜.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극장에서 돌아가신, 극장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그걸 생각하면서 참 헛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참 감사하다 맞아. 이런 생각도 존경스럽다. 들면서 참 그 말일 조국 독립이지 그때는 진짜 독립이 안 보였어요. 진짜. 어, 근데 어떻게 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대단하다. 동시에 헛되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평소에 인류의 역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 관점, 그러니까 이념과 종교 이런 것들로 보이지 않는 역사가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서 그 독립운동가의 입장에서 이 시를 쓴 겁니다. 홍범도 장군에게 이 시를 바칠게요. 오, 알아줄 겁니다. 대박이네. 그냥 그때 그 되게 2021년인가 몇 년인지 정확하게 안 댓글로 그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그 영상 한번 보시면은 이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그냥 뭔가 짠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개념, 비실제와 실제라는 것에 투신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숭고한 행위인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허무한 행위인지, 참 그런 계기로 이 시를 쓰게 됐었어요.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표상을 결국 우리 후대가 기억을 해야죠. 그 유류의 몸을 맡긴 채 수신해버린 그분들을 위해 그 표상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기훈이의 시는 기억하기 좋게 저희가 책으로 만들 거거든요. 책으로 만드나요? 네, 책으로 만들 겁니다. 저희 목표 그겁니다. 네. 근데 좀 어느 정도 잘 해석한 것 같아요. 저 오늘. 맞아요. 네, 저게 상상이라는 거를 딱 알고 나니까 반은 반은 본인이 맞춘 것 생각이 같은데.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래. 어. 그래서 더 그래. 진짜 내가 참전을 기다리는 용사라면 이런 생각 바로 들고 유리의 몸을 맡긴다. 저는 그 저세의 흐름 그게 아니라 저는 내 몸을 불사르는 그 상황에서 내 몸에 기름을 부는 그 그걸 중이어도 알아차리고 오늘은 장홍석이 괜찮네요. 근데 시에서 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좋았습니다. 이 시가 엄청나게 좋은 시라서 가짜 아이가 무겁다. 괜찮네요. 홍봉도 장군의 독백으로 그렇게 돼. 맞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참 뭔가 좀 쉽게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나는 시가 바로 될 딱 수도 그 있어요. 생각 들더라. 아주 좋은 해석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시간 여기까지 해서 네, 그럼 오늘 그럴까요? 이 시는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저희 오늘은 이 시 해석해 보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